안녕하세요. 이플랜 튜터 하이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페이지 복사, 페이지 넘버링, 프로젝트 구조에 관련된 기타 설정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프로젝트 그대로 이용해서 진행해 볼 텐데요. 없으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젝트 다운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는 기존에 있었던 프로젝트를 삭제를 하고 제가 다시 한번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탕화면에다가 프로젝트 다운받아 주시고요. 자, 우리 파일에 보시면 열기에서 찾아보기 보시면 바탕화면으로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서울역 출구 교체 공사라고 하는 프로젝트 보이실 거고요. 자, 이 프로젝트 열어서 확인 눌러서 복원해 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먼저 해보려고 하는 게 페이지 복사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구조를 사용했기 때문에 구조를 가지고 한번 복사하는 것들도 같이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 지난번 시간에 엘리베이터 1번 출구, 2번 출구에 각각의 파워 페이지들을 만들었죠? 자, 그러면 파워 페이지들 한 장씩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선택하고 복사를 하게 된다면 엘리베이터 단의 아래에 붙어 있는 1번 출구와 2번 출구의 내용까지 함께 복사가 될 거예요. 자, 제가 한번 마우스 우클릭 눌러서 복사를 해볼 거고요. 자, 다시 한번 붙여넣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소스와 타깃으로 되어 있고 제가 엘리베이터 단에서 복사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에스컬레이터로 이렇게 구조를 바꿔주게 되면 자, 동일하게 구조에 맞춰서 복사가 되는 것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 해볼 거는 페이지 넘버링인데요. 자, 페이지 넘버링을 위해서 저희 페이지 몇 장을 좀 임의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제가 1번 출구에 있는 1번 페이지를 선택을 해서 제가 새 파일을 통해서 페이지를 그냥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페이지 만들 때 메뉴 보시면요, 여러분 여기에 확인과 적용이 있는데요. 차이점은 적용을 누르시면 지금 대화 상자가 사라지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페이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확인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페이지 몇 장 만드신 분들은 자, 페이지와 페이지 사이에서도 한번 다시 새 파일을 만들면 자, 이번에는 1.a라고 하는 부페이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먼저 구성을 해주시면 넘버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페이지 넘버링 메뉴는 어디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는 페이지 탐색기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눌러보시면 넘버링이라는 메뉴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홈 메뉴에서 페이지 섹션에 보시면 번호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자, 그리고 메뉴 막대 위에서 페이지 그리고 넘버링이라는 메뉴 이용하셔도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여러분들 편하신 방법 선택하셔서 페이지 넘버링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페이지 넘버링 안에 있는 내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버링 대화 상자 내용 보시면 첫 번째 전체 프로젝트의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체크를 할 수 있는 체크박스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지금 제가 선택한 부분이 프로젝트 안에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체크박스가 활성이 돼서 나오는 거고 저희가 만약에 전체 프로젝트 이름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넘버링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예 비활성화되어서 나오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부분을 선택해서 넘버링을 하지만 전체 프로젝트에 적용하겠다라고 하시면 마찬가지로 전체 프로젝트에 적용이라는 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구조지향 넘버링인데 이거는 체크가 되어 있고 체크가 되어 있지 않음의 차이가 있는데요. 자, 체크를 해놨을 때, 자, 우리가 시작 번호와 증분 번호를 줘서 넘버링을 할 때 구조를 고려해서 넘버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먼저 구조를 한번 고려해서 넘버링을 하는 걸로 먼저 세팅을 해볼게요. 자, 간격 유지는 내가 프로젝트를 만들 때, 프로젝트에 이제 각각의 페이지를 만들 때 간격을 일부러 띄워놓을 경우에 그 간격을 유지해서 넘버링을 할 건지 말 건지 만약에 이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띄워준 간격을 고려해서 마찬가지로 넘버링이 되겠죠.
자, 문자 유지도 마찬가지로 페이지를 만들 때 우리 1, 2, 3, 4 이렇게 번호로만 만들지 않고 뭐 1A, 1B 이런 식으로 문자를 가지고 넘버링을 같이 사용해서 넘버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럴 때 그 문자를 유지를 해줄지. 자, 그거겠죠?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부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거는 지금 우리 1번과 2번 사이에서 페이지를 만들게 되면 1.a라고 해서 부페이지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페이지를 그대로 유지해서 넘버링을 할 건지, 주페이지로 변환할 건지, 혹은 부페이지들끼리도 번호가 뭐 1A, 1B, 1C 이런 식으로 연속이 되어 있으면 문제가 되진 않지만, 만약에 중간에 번호가 비어있을 경우에 그거를 연속으로 넘버링을 다시 유지시켜서 넘버링을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메뉴 같이 볼 수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결과 미리 보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지금은 구조를 고려해서 시작 번호 1번부터 해서 넘버링을 하겠다라고 해서 한번 넘버링 해볼게요. 자, 그러면 기존의 넘버링은 이렇게 됐었는데, 자, 이제 새로 적용한 넘버링은 자, 각각의 구조마다 1번으로 시작돼서 넘버링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와 다르게 각각의 구조마다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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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으로 이제 페이지들이 넘버링 된 거 확인되시죠? 자, 이번에는 구조 지향을 빼고 한번 넘버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버링 대화 상자 열어주시고 전체 프로젝트에 적용한 다음에 구조 지향 넘버링을 빼줄게요. 자, 그리고 부페이지를 유지해서 한번 주페이지로 변환으로 바꿔보고 어떻게 넘버링 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자, 원래는 이렇게 넘버링이 되었던 거 자, 넘버링 바뀌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연번으로 넘버링 된 거 확인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봤었던 그 보조 페이지가 주 페이지로 바뀌어 있고 쭉 연번돼서 들어가는 거 확인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넘버링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부분에 한해서만 넘버링도 가능하고요. 전체에 대해서 넘버링 가능하다는 것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미션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요 페이지의 순서를 제가 바꾸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에스컬레이터랑 엘리베이터 위치를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혹 어떤 분은 이거를 선택을 해서 에스컬레이터를 선택을 해서 쭉 드래그해서 올리시는데 지금 보시면 이런 방법으로는 순서를 바꿀 수 없다는 거 보실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페이지를 이렇게 가져다가 이렇게 옮기시게 되면 구조가 이쪽으로 내가 넘기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구조가 바뀌어서 들어가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고요. 내가 순서를 바꾸고자 한다면 그냥 바꾸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알고 있는 우리 도구의 구조식별자 메뉴 가셔서 자, 여기에서 순서를 바꿔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만약에 1번 출구, 2번 출구의 순서를 바꾼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순서에 의해서 페이지의 정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 2번 출구를 선택하시고 위로 올려주시고 적용을 해주시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가볍게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 확인되시죠? 당연히 이 아래 에스컬레이터에도 적용이 될 거예요. 제가 이럴 때 바로 새로 고침이 안 돼 있을 때는 F5 한번 콕 찍어주시고 F5 눌러주시면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은 당연히 에스컬레이터랑 엘리베이터의 위치를 변경할 때도 똑같이 도구 구조식별자 자, 선택해 주시고 상위 레벨 기능 선택해 주신 다음에 순서를 정렬을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변경을 해 주시고 나시면 바로 안 될 때는 F5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죠? 자, 별거 아니지만 모르면 여러분들이 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메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잠깐 다뤄봤고요. 자, 다시 도구의 구조식별자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지금 봤을 때 내가 사용하지 않았던 식별자들이 남겨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자, 우리 아래쪽에 보시면 기타라는 메뉴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사용 확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자, 사용 여부를 체크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 자, 여기에서 모두 정리를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
사용하지 않은 식별자들은 네, 지워지는 거 확인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에 보이니까 다시 한 가지 더 또 말씀을 드리면 빈 식별자라고 해서 그러니까 식별자가 없을 경우에 자, 지금 현재는 맨 아래에 페이지가 만들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면 식별자, 우리 구조식별자의 순서에 의해서 페이지 정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를 만들 때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조를 제가 삭제를 하고 페이지를 하나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확인을 눌러주면 페이지가 만들어지는데 페이지가 맨 밑으로 나오죠? 자, 이유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도구의 구조식별자 관리상에서 빈 식별자가 가장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가장 위쪽으로 보내준다라고 하면 당연히 7번 페이지가 가장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 바로 확인하실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해보려고 하는 게 저희 구조 설정에 대한 내용 한 가지 더 해보려고 하는데 자, 우리 상단 메뉴 파일에 보시면 프로젝트 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구조. 자, 이거는 저희가 프로젝트 처음 만들었을 때 볼 수 있는 그 네 가지 탭이 들어있었던 메뉴인데요. 자, 구조에서 보시면 지금 현재 상위 레벨 기능하고 부착 영역만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모어 버튼이 있어요. 자, 이 모어 버튼 누르고 들어가시면 지금 실제 우리가 프로젝트, 그러니까 구조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추가하고 혹은 사용하지 않겠다 설정할 수 있는 대화 상자 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좀 더 구조를 확장해서 더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에서 뭐 우리 문서 유형이라는 거를 내가 추가를 하겠다라고 하면 식별을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구조에 대한 설정을 추가하시거나 편집하고 싶으실 때 사용할 수 있는 메뉴 확인했고요. 자, 이렇게 만약에 식별로 변경을 해주시고 나면 자, 그러면 제가 넘어가서 볼게요. 자, 우리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 구조식별자 관리를 다시 한번 눌러보시면 원래 보이지 않았었던 문서 유형이라는 창이 보여질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페이지를 만들 때도 자, 여기 점점점 모어 버튼 누르고 들어갔을 때 문서 유형이라고 하는 구조를 더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같이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프로젝트 구조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간에서도 충분히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추가하시고 편집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많은 것을 해봤는데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크게 어렵진 않았어요. 여러분들 필요하신 부분은 꼭 숙지하셔서 본인 걸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많은 것을 해봤는데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크게 어렵진 않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필요한 부분들은 숙지하셔서 충분히 자기 걸로 만들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